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만 0.18%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7%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13%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실적에 의해서 변동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G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9%가 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GM의 여파로 인해서 뭐 전기차 쪽에 관련 종목군들이죠. 뭐 리비안이라든가 물시드 뭐 이런 기업들이 강보합 권역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실적이 좀 나오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10%가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거의 정고점권역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장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나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는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한편으로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을 연동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됐었죠. 밀려 내려왔을 땐 같이 밀려왔고, 그리고 상승을 해줄 때는 그래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연동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 미국 10년물이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4.2%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기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금리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 카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게 금리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법인세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세수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국채 발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좀 적용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과 국내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인데, 환율 같은 경우도 1380원 언저리 때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의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죠. 환차손을 입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매도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의 부양책,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물이 나와서 중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궁투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결론이 안 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북한에 대한 참전,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고점 자리대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 추세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캔들 기준으로 몸통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약간 뭐 2550포인트대 요 전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21선을 버티다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한다 이 부분들도 좋겠지만 요 자리대보단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9월달 저점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즉, 이 2500선 초반대까지도 일단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국내 쪽에 PBR이 0.9배예요. 0.9배 수준이고 MSCI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0.89배 정도가 됐습니다. 다시 0.9배대, 0.8배대로 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는데 다만 이제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빨리 금투세가 됐든 뭐가 됐든 결론이 좀 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게 참 답답한 부분들이죠. 일단 환율을 좀 보더라도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80원짜리대를 넘어섰었어요. 지금 이 22년도의 고점 대비해서 추세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80원대 초중반이에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약간 반등도 빨리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얼추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남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변동성 지수가 다시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뭐 예를 들어서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조금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라든가 환율의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리,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시장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구간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종목군들, 기관 쪽에서 물려있는 종목군들이죠.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의 반등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물려버렸던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제법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기관 쪽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쪽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한번 해먹고 난 다음에 다른 쪽 섹터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해먹고 난 다음에 뭐 2차 전지 해먹고 뭐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먹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는 좀 물려버린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다행인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시 눌러준다라면 뭐 매수를 해볼 만하겠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를 계속적으로 이탈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 저점 자리대가 5만 원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까지 빼려고 하나? 뭐 그런 120개선까지 밀어주려고 그러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3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장대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것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까지 좀 더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여유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아니 기관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물려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뭐 소부장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좀 제법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좀 물려 있다라고 좀 보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레거시 쪽에 있어서 낙폭과대 쪽으로 좀 봤던 워디가 EPS 같은 경우도 10월 중순경에 제법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죠. 투신 쪽에서. 근데 이제 이중 바닥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차트가 일단 꺾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이런 종목분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HPSP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매수는 많이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HPSP라든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외국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제법 해놓고 매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PSK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매수한 부분들은 많지만 그럴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 쪽을 좀 보게 되면 뭐 원자력 쪽의 개별적인 종목군들이지만 뭐 BHI라든가 뭐 이런 애들, 부산 에너빌러티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좀 밀려 내려왔어요. 2차전지가 좀 제법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LG엔솔이 6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죠. 일단은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땐 하반 경직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제법 많이 밀렸어요. 제법 많이 밀린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요 자리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섣불리 뭐 매도로 대응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논리 이슈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고객 예탁금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1일 기준에선 좀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신규 상장에 대한 이 청약 이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54조 대까지 늘어난 그런 모습들인데 신용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에 있어서는 오늘 일단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때 2550포인트대가 이탈되는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5일선 자리대를 먼저 안착을 해줘야겠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다만 이제 어제 낙폭이 코스닥 쪽이 원체 많이 빠졌어요. 2%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구간대에서 2%가 넘게 빠졌었죠. 요런 구간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 양봉의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의 모습들이 나와주는지, 즉 5일선을 회복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보고 단기 거래를 하든 스윙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시장에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려운 모습들인데 힘들 내시고 밀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좀 인내 좀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게 일단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